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인들은 저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지역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과 진실 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담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며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현실적인 단속 활동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았고 이미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게 중형 선고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치러진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다음 달 대선을 앞둔 지역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텃밭에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선 정당 후보들의 강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석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강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심을 파악할 가늠자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순천시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형구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여건 미흡이라는 악조건 속에 짧은 의정 활동을 바쁘게 움직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기농, 기촌, 그리고 퇴직자, 명퇴자가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여수시 나선거구에선 정치 신인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이정만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도시가스 확충에 노력하고, 둘째로는 마도로스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각 당선인들마다 침체된 지역 살리기란 과제를 풀기 위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당선된 시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각인될지 유권자들의 시선이 의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된 지금 시민들은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향소에 시민들이 들어섭니다.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고 3년 전 가슴 아픈 그날을 떠올리며 희생자들의 영면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란 리본에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깁니다. 하루빨리 미수습자들이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결같습니다. 제가 A호마이라서 좀 주장 바꾸면 좀 슬프고 항상 마음은 진짜 아파요. 발견하지 못할 분이 빨리 가족한테 품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모 공간이 마련된 여수와 순천 등에도 온종일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로 보내질 엽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희생 앞에서 진실 감추기에 급급했던 지역 정치인을 포함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한이 조금 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규모 추모 문화제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일요일에는 지역 시민들과 주요 단체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찾아 추모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 중마 일반 부두와 컨테이너 1단계 부두가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로 유효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 육성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부산항 우한부두와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컨테이너부두 1단계 3, 4번 선석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으로 이들 부두에 433억 원을 투입해 항만시설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시설과 사무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정부의 토지보상 정책에 불만을 품고 퇴근길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후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문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방화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문 씨가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과 광양에 각각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연 아파트로 운영되는 순천 조례동의 대림 2차 아파트 단지. 470여 전체 세대 가운데 320여 가구가 뜻을 모아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 계도 기간 이후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이번 기회에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주민들의 의지는 결연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방송 계도를 하고 또 우리 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대표들이 나서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해서 그렇게 금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 실내 공간의 흡연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건 지난해 9월. 하지만 동의 대상이 꼭 법적 세대주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지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자하고 주민등록법상 거주자하고 상의해서 제한된 인력으로 현실적인 단속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가 하면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 주차장을 단속하다 보니 1, 2층 가구로 담배 연기가 몰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관 밖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1층 저층 세대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층 세대가 또 힘들다 그러시고. 결국 주민 스스로 자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접 흡연을 피할 권리, 여기에 최소한의 흡연권까지 침해받지 않도록 흡연시설 설치 지원 등 보완 대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부산에 이어 경남 해역까지 마비성 폐류 독소가 확산하면서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인 100g당 최대 43마이크로그램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 측은 수온 상승에 따라 폐류 독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다며 자연산 폐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지난 2월 213명으로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245건 82억 2천여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의 구속 기소에 따른 군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남군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2년 2개월을 군수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해 5월.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 군수는 대법원 상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정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박 군수 측은 여지부동입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남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악의 경우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2년 2개월이 군정 공백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군수 공백으로 지난해 해남군은 군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남겼고 올해도 각종 현안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 공백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대규모 사업에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 등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결정이 늦춰지다 보니까 박철환 군수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도 박 군수와 군정 파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같은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참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군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악화된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복귀하더라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귀농 홍보를 강화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귀농 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여건과 정착 현황 등을 알리고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팸투어를 실시해 귀농에 대한 이해와 영농 지식 습득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300여 명의 귀농인 유치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900여 명의 귀농인을 유치했습니다. 광양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올해만 267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포함 267억 원 가운데 87억 원을 들여 옥곡면 건강문화센터와 오일시장 주변 상가 경관 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180억 원을 들여 광영동, 진상면, 진월면 등의 문화복지센터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벌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농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 노동조합이 여수지역 저소득가정 중학생들의 야간학습 교실 석식 지원비로 4개 중학교에 4,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GS칼텍스 노조원들이 성과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성금과 임직원들의 기부금만큼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내는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마련됐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거점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혁신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늘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와 여수산업단지 기술부장 협의회와 함께 상생혁신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협의회 소속 30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여수 광양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